발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안타까웠던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개막전. 손흥민 선수가 우울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고작 한 경기 부진하자마자 마치 그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두둥 등장하는 쏜 안티들을 보니 정말 역겨울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입 닫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나 손흥민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안티팬들 뿐만 그런 평가를 했던 게 아니었죠. 토트넘 선수 출신의 해설가는 물론 되도 않은 타블로이드 수준의 매체들까지 진작 손을 팔았어야 했다, 오만했다라는 등의 미친 소리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커리어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선수의 고작 한 경기를 보고 나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쓸데없는 잡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1, 2호 멀티골이 터진 아름다운 주말입니다. 에버튼과의 홈 개막전, 손흥민 선수에게서는 풋볼 런던의 표현처럼 손샤인, 그야말로 눈부신 빛이 났는데요. 풋볼 런던은 헤드라인 첫 문구에 손샤인을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끝까지 압박을 가한 후 픽포드를 제압해 골을 넣으며 모범을 보였다는 기사는 로메로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했고, 그런 다음 픽포드의 가랑이 사이를 뚫는 두 번째 골을 넣었다면서 평점 9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범을 보였다는 이 말이 정말 경기를 보면서 울컥하게 만드는 포인트였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그랬듯이 중앙에서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압박을 선보이는 선수입니다. 현지에서는 오늘 골을 보고 엘리트 프레싱이라는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최고 수준의 헌신적 압박을 묘사하였는데요. 손가들은 픽포드 골키퍼의 실수로 얻어걸린 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픽포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입니다. 그런 그가 골을 허용한 실수 이전과 이후 계속하여 킹미스를 하게 만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헌신적 압박을 한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울러 픽포드 골키퍼의 패턴을 이미 완벽히 숙지한 듯한 손흥민 선수의 압박 기술 또한 돋보였는데 그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픽포드가 볼을 잡는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픽포드가 자기 주발로 볼을 트래핑하게 만든 후 다시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여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미친 판단력과 속도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가장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멋진 역할을 해내며 원정 개막전에서의 안타까운 무승부의 아픔을 서력한 것입니다. 지난 레스터전에서도 그랬듯이 토트넘의 전술상 높은 라인으로 불안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기에 한 골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팀에는 사기 저하를, 토트넘에게는 안정감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두 골을 넣어준 손흥민 선수였던 것인데요. 에버튼 현지 매체들과 주요 매체들 또한 픽포드의 실수를 유발한 손흥민 선수의 압박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그는 골키퍼를 제압하는 예리함을 보여주었다며 결국 그의 퀄리티는 두 골로 빛났다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미닛은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무려 9점을 부여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평가를 덧붙였는데요. 중앙이든 측면이든 손흥민은 여전히 온갖 위치에서 골을 넣고 있으며 2020-21 시즌 이후 손흥민은 현재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100골 이상에 기여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티골의 손흥민 선수이기에 다소 가려진 멋진 장면을 스퍼스 웹이 놓치지 않고 주목해 주었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한 이 매체는 전반전 멋진 골 이후에 후반전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따내기 위한 뛰어난 볼 컨트롤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장면에서도 또 프리킥을 메디슨이 차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쏜 톱이 아닌 일명 센트럴 쏜의 엄청난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는 현지 매체 디애슬레틱도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앙이든 어디든지 간에 눈부신 활약을 한 것을 두고 이 매체는 손흥민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평가로 한 경기에서 부진했던 것만으로 되도 않은 소리를 떠들었던 타 매체들의 평가를 반박해 주었는데요. 매체는 오늘 경기의 세 가지 인상적인 부분으로 비수마의 활약과
새로운 이적생 오도베르의 즉각적인 임팩트, 그리고 센트럴 손, 바로 중앙에서 맹활약한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사는 이 경기는 새로 영입된 솔랑케가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구를 공격수로 내세울지 고민에 빠졌는데 클루셉스키가 프리시즌에 이 자리에서 뛰어났지만 그는 클루셉스키의 공격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 자리를 더 선호하고 히샬리송은 부상으로 경기 감각이 부족하기에 이런 상황은 결국 손흥민이 그 역할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인데요. 이어 오늘 손흥민은 항상 넓은 공간에서 뛰는 것이 최고이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임시 9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경기 시작 2분 만에 로메로에게 멋진 찬스를 제공했으며 계속 부지런히 움직였고 끊임없이 볼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분 제임스 타우코프스키의 백패스를 따라 픽포드 골키퍼를 압박한 후 빈 골대에 골을 넣었다는 매체는 두 번째 골은 훨씬 더 멋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더벤이 역습 상황에서 엄청난 질주 이후 완벽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볼을 넘겼고 손흥민은 골대와 픽포드의 가랑이 사이로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반더벤의 패스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를 상대로 낮게 끊어차는 노련함으로 의도적으로 가랑이 사이를 노렸죠. 이건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극찬받을 만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높은 수준의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골이 힘들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인데요. 현지 토트넘 팬들 또한 오늘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경기력에 극찬의 극찬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클래식한 소니의 마무리. 모두가 반더벤의 질주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손흥민은 어떻게 거기서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픽포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지만 여전히 손을 막을 수 없었어. 그는 우리가 봐온 어느 발로든 최고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우리 선수야. 오 캡틴, 나의 캡틴. 그리고 소는 반더벤과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소는 특별한 것을 평범하게 보이게 만드는 선수야. 치명적인 마무리. 픽포드를 완전 바보로 만들었어.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정말 마음에 들어. 손이 깊이 들어가 수비수를 끌고 가고 클루셉스키가 그 사이로 침투하여 거의 중앙 공격수처럼 플레이하는 모습 말이야. 손이 달려가 픽포드에게서 공을 빼앗는 장면은 마치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먹이를 잡는 다큐멘터리 같은 장면이었어. 정말 미친 돌진이야. 그는 여전히 이 능력을 갖고 있어. 9번 자리의 소니는 아직도 너무나 빨라. 지금 당장은 많이 공감 안 하겠지만 난 손흥민이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피곤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압박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압박으로 골을 넣진 못했어. 이런 압박이 골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대신 우리는 손흥민이 빠른 속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해. 그리고 손흥민이 90분 내내 그 힘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손이 9번 포지션에서 뛰는 것을 보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솔랑케가 부상을 당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야. 손, 오도베르, 솔랑케의 3인방이 있으면 우리는 날아갈 수 있을 거야. 다른 팀들은 SOS를 보내겠네. 손은 대부분의 경기 장면에서 사실상 큰 비중이 없을 수 있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졌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많은 선수들이 손의 그 두 기회를 모두 놓쳤을 거야. 특히나 두 번째 골은 누구에게나 힘든 골이었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100%의 슈팅 정확도, 49번의 터치, 5번의 볼 경합 승리, 상대 박스 내에서 3번의 터치와 3번의 경합 승리, 3번의 유효 슈팅과 2번의 파울을 얻어냈고 2골을 넣었으며 1번의 빅찬스를 만들었어. 지난주에 소니를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못 쓰게 해야 해. 그리고 토트넘 팬만이 아니라 중립 팬들의 반응 역시도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소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마무리를 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맞아, 그는 이걸 정말 쉽게 보이게 만들어. 난 정말 각도가 없어서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소니는 자신이 여전히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소는 경기 내내 픽포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 토트넘은 솔랑케가 부상당하니까 손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훨씬 더 나아졌어.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지. 저 손의 압박은 정말 멋지다. 상대가 올 시즌 출발이 저조한 에버튼이기에 딱 이 한 경기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와, 정말 오랜만에 통쾌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토트넘 선수들도 정말 잘했고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뛰어난 집중력으로 무려 홈에서 16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것이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토트넘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경기력을 보인 것은 토트넘에게나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나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1, 2호 골을 정말 축하합니다. 잠시 후에 이번 경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